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요즘에 그 룸이나 4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좋은 리뷰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좋은 리뷰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몇 마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담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협찬 리뷰가 있겠고요. 또 본인이 직접 사서 리뷰를 하는 사용기가 있겠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요. 당연히 그 협찬 리뷰에 관한 얘기고요. 사용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뭐 본인이 직접 사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논쟁이 될 건 없다고 봅니다. 광고가 문제겠죠. 광고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긴 했지만 유튜브에서는요. 특히 카메라 쪽은 협찬 리뷰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전에 올린 노메틱 카메라팩 리뷰만 해도 그런데 그 리뷰는 현재 지금 앵콜 펀딩이 들어가서 맨 위 페이지에 제 리뷰가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업체 측이 나중에 저한테 제 영상을 그 펀딩 페이지에 써도 되겠냐고 요청이 왔었고 저는 이제 별다른 원고료 없이 그냥 무료로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는 않다고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유튜브에서 뭐 돈을 왕창 벌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가지고 자 어디까지나 좀 취미라서 굳이 뭐 상업적으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서 그냥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하긴 했는데 그거 리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리뷰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구독자분이 제 채널의 이제 구독자이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오픈 카톡방에서 사자왕이신 제이카님이 보내주신 그 가방으로 제가 이제 리뷰를 하고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구독자 협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인 저랑 구독자분하고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좋은 시너지가 나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영상은 지금 현재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게 그 영상 분석한 표인데요. 지금까지 이 영상은 조회가 3,700회가 되었고요. 추정 수익은 7.18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9,000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제가 왜 마이너스라고 하냐면은 제이카님이 저 가방 보내주신 다음에 제가 리뷰해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방이 꽤 컸어요. 그 박스가 원래는 두 박스가 왔는데 거의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 박스만 보냈는데 그 박스 배송료가 12,000원인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리뷰를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작성을 했고 많은 시간을 들였고 또 노력을 했고 편집도 해서 막 이렇게 뚝뚝딱 해서 보냈는데 영상을 지금까지 낸 수익은 한 9,000원 수준이고 그 가방 돌려주는 배송비가 12,000원 나왔으니까 뭐 사실 돈적으로만 보면 형편없죠.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저 물건 보내주신 분도 저 거의 한 80만원 돈, 60만원인가? 아무튼 저 되게 굉장히 비싼 고가의 가방을 사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뜯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거의 일주일 동안 못 받았어요. 가방을 새로 사신 분이. 그리고 저는 또 저대로 저거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막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올렸는데 금액적으로만 보면 완전 뻘짓이죠. 진짜 뻘짓. 제 돈 거의 한 뭐 지금 2,000원 3,000원 쓴 셈이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조회수가 거의 끝났어요. 저게 조회수가 더 올라가서 그 제가 배송료 이상 뽑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전도 못한 뭐 그런 행위인데 그걸 왜 하냐? 뭐 재밌으니까. 저는 재미로 해요. 유튜브 이 하는 게 즐겁고 그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고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를 좀 알아봐주고 이런 관종이라 좀 그런 게 이제 관심을 주시는 게 좋고 재밌고 해서 하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없어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돈 벌면 다 와이프한테 가거든요. 전 한 푼도 저한테 들어오는 게 없고요. 무조건 다 와이프한테 갑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제작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송료 그런 거 제 용돈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제가 집에 와서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유튜브 한다고 집안일 같은 걸 거의 안 도와줬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와이프가 저랑 대화도 잘 못하고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데이트할 때 말고는 계속 제가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지금처럼 녹화하고 있거나 편집하고 있거나 하는데 그 누가 어느 와이프가 좋아하겠어요. 다만 이제 저도 그 조금 이제 슬슬 수익이 나서 와이프도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이것저것 자기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모아두는 것도 좀 있으니까 살짝 요즘에는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초반에는 진짜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예. 어쨌든 저는 그냥 이제 재밌어서 이게 즐거워서 취미로
제 무료한 삶의 어떤 활력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제품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구독자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사용한 원가는 뭐 10,000원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제가 장비 리뷰를 한다, 카메라 리뷰를 한다, 뭐 카메라 한 대에 200만원 뭐에서 뭐 600만원 700만원짜리도 하고 또 렌즈도 비싸잖아요. 그리고 가방도 비싸고 뭐 하여튼 카메라 장비 치고 싼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제 돈으로 사가지고 리뷰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리뷰를 목적으로 사서 조금 리뷰를 하고 다시 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고 가격이랄지 제작비랄지 전혀 충당이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그 리뷰 잘 나와봤자 조회수가 제 거 한 뭐 2만회 3만회 나오면은 수익이 한 6만원 7만원 나올 텐데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 비용뿐만 아니라 리뷰를 제작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 리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모델을 구인하면은 저희 와이프가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와이프가 못 도와주는 날에는 이제 모델을 구인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처제가 도와주고 가끔 뭐 다른 모델분들도 나오지만은 최소 뭐 잠깐 촬영하는 거면 뭐 한 5만원 10만원 뭐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모델비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어디 장소 로케이션 빌린다 그러면 그 장소 대여료도 나가고 왔다 갔다 뭐 교통비에 주차비에 식비에 만만치 않아요. 제작비가.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지만은 촬영자가 따로 있다거나 이러면 또 그 촬영자 인건비도 나가겠죠? 또 뭐 장비 같은 것도 영상 촬영을 위해서 그때그때 구입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다 보면요. 제작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 조회수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절대 충당이 안 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이제 진행되는 리뷰라면 몰라도요. 한국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영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 그냥 본인이 사가지고 제작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헝그리하게 제작을 하면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유튜버 보고 너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제작비 들여가지고 아무리 제가 취미라도 한 달 용돈 그 정해진 리밋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쏟아부으면서 네가 사가지고 리뷰하고 뭐 중고로 팔고 그래라, 그것도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속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카메라 리뷰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협찬을 전제로 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가끔씩 협찬 리뷰 자체를 조금 이렇게 죄악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협찬 리뷰라고 하면 무조건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리뷰의 품질을 올린다기보다는 협찬 리뷰가 없으면 오히려 품질이 내려갈 확률이 더 커요. 저만 해도 이제 장비 리뷰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편인데 가끔 구독자분이 감사하게 제품을 보내주시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촬영을 해서 올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거의 하질 않아요. 제 여건상 제작비가 입금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무리입니다. 이 방구석 벗어나면 다 돈이에요. 사실 이 방구석도 돈이죠. 지금 조명 좀 바뀌었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 한 50만 원 주고 싹 갈았는데 다 제 용돈입니다. 한계가 있죠. 방구석에서도 돈인데 나가면 진짜 다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조회수로 돈 벌겠다는 생각은 사실 집어치운 지 오래됐고요. 처음에는 막 그런 장밋빛 희망 같은 게 조금이라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혹시라도 이 카메라 쪽이나 이런 걸로 유튜브 시작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라요. 국내에서 이런 유튜브 조회수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어떤 유의미한 자기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사족인데 유튜브에서 돈 때문에 어그로 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카메라 유튜버들 다 돈에 미쳐가지고 어그로를 끈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관심을 끌려고 뭐 이렇게 어그로를 끌 수는 있겠지만 돈 때문에 어그로를 끌 수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번에도 저한테 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댓글 막 지우고 그러시던데, 왜냐면 몇천 원이라서. 저 따로 이렇게 직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제 수익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제로지만 만약에 그게 내 돈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영상 하나에서 들어오는 돈이 너무 소액이라 그 막 일부러 욕먹어가면서까지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어그로 끄는 건 없어요. 물론 좀 관심을 끌려고 세게 말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가끔 막 그런 걸 하긴 하지만은 이게 확 지르고 막 제목을 약간 더 어그로성으로 짓고 막 그걸 하지 말겠다고 자제는 좀 하지만은 가끔 이제 어쩔 수 없이 스며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냥 관심 끌려고 그런 거지 돈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오해예요. 진짜 오해.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협찬 리뷰가 주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논란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은 다 좋은 리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매우 그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속으로는 사실 별로라고 생각하면서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남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의 의견인 부분이 있잖아요. 뭐 팩트랑 의견인 부분이 있으면은, 의견인 부분은 그게 뭐든 간에 그 개인 유튜버의 개인 의견으로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가끔 너무 지나친 경우, 예를 들어 루미나 4가 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모두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누구라도 들어서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지점까지 주장하는 거를 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은, 근데 이제 카메라 사진 쪽은 그 시청자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청자 개개인이 그 판단할 문제라고 봐요. 물론 이제 시청자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은 반대로 남한테 이제 강요할 만한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특정 유튜버를 보고 야, 이 자식 이거 진짜 돈에 미쳐가지고 돈 미세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남한테 야, 이 자식 돈 미세야 이런 거 보지 마 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그 사람 진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듣고서 타당한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어느 일정 선이라는 게 있지만 그 선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사사건건 그걸 누가 또 판단하겠어요. 그냥 개개인이 판단할 뿐이지. 그런 점만 주의를 하면서 그 시청자 개개인이 판단을 하고 남한테 그걸 강요하지만 않으면은 뭐 그게 뭐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그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요, 카메라 쪽 시청자가 다른 뭐 장르 뭐라고 해야 되나, 먹방이라든지 뭐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절대 많은 건 아닌데 엄청 소수죠. 소수인데 그 소수가 정말 똑똑하고 이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조금만 장난쳐도요 바로 다 알고 욕먹습니다. 막 그게 강제로 몰아가서 한 명을 막 이렇게 몰아가면서 마녀 사냥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다 각자 판단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돼서 욕을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도 광고 컨셉을 제가 보기에는 잡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설프게 광고 컨셉을 잡았다가는 무리수가 돼서 되로 욕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협찬 리뷰가 하면 이제 업체랑 진행을 하기 전에 또는 진행을 하면서 초반부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할 리뷰의 미리 목차라든지 약간 임시 대본 정도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써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합의가 되면은 진행이 계속 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은 어그러집니다. 보통 광고 컨셉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인데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있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아실 만한 메이저 업체랑은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렇게 어그러지는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업체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본인들이 어떤 거를 이제 막 이렇게 그 광고 컨셉을 짜가지고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뭐 그게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라서요, 무리수를 던지면은 오히려 역풍이 굉장히 심하게 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컨셉을 미리 정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광고를 제작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유튜버한테 맡길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널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죠. 왜냐면은 유튜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 상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서 괜찮아요 해도 사람들이 다들 용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여자 연예인이 무조건 피부과 가서 시술 받는데 화장품에 별로 의존하지 않는데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관리받는 사람이 기껏해 몇만 원짜리 화장품 이렇게 바르면서 피부가 좋아집니다 막 이러면은, 사실은 그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거든요. 저 여자 연예인 어차피 그냥 저거 다 관리받는 건데 이러면서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외제차를 타는데 국산차 광고에 나와도 용인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아닌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음식 같은 것도 그냥 당일날 와서 먹고 촬영하고 막 가늘고, 게이밍 같은 것도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플레이 안 하는데 와가지고 뭐 게임 재밌습니다 하고 가는 경우 많잖아요. 예. 그런데도 다 용인을 하잖아요. 하지만 유튜버는 그게 안 돼요. 유튜버는 저 사람이 짜고 치는 대본이 아니라 자기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전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절대 용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원하는 컨셉을 이렇게 막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유튜버가 뭐 이것저것 감안해서 뭐 오케이 하고 진행을 해도요,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아요. 역풍을 맞고요. 종종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거는 뭐 유튜버도 또 업체도
둘 다 이제 서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는 모든 부분은 그냥 이제 유튜버 개인이나 어떤 시청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남이 뭐 어떻게 강요할 만한 성격의 그런 건 사실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조금 너무하다 싶은 측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영상 댓글에 역시 그 영상 만든 사람 누구누구, 예를 들어 뭐 땡땡땡 씨가 있으면은 역시 땡땡땡 씨 짱 리뷰는 이렇게 하죠. 나머지 유튜버들은 다 뭐 무능하거나 아니면 뭐 나쁜 놈들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가끔은 뭐 제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저를 이제 칭찬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남겨주시는데,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지는 않지만 당연히 저한테 칭찬해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님인데 손님 손님은 왕이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은,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분들은 어떤 리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유튜브 리뷰는 응당 이래야 한다는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그게 옳을까요? 제 생각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유튜브에서는 어떤 리뷰가 정형화된 반드시 해야 되는 모범 답안이 존재하면은 안 된다?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유튜버는 개인 채널이고, 유튜브의 장점은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이 공존하면서 시청자가 그거를 골라볼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보지, 획일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획일성은 어떤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그런 전유물이고요. 유튜버가 핫한 것은 각각 그 개인 크리에이터가 자기의 색깔에, 톤앤 매너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리뷰를 하는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물론 뭐 진짜 대놓고 돈에 미쳐가지고 뭐 진심을 속이고 막 거짓으로 막 첨트까지 꾸미고 막 이런 거는 뭐 나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유튜브에서 어떠한 스타일로 리뷰를 할지는 그 각각 개별의 크리에이터의 관점이나 뭐 스타일에 맞게 진행하는 게, 다양하게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유튜버의 스타일이 정답이라면은 전체 영상의 다양성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리뷰 스타일 외에도 어떤 유튜버의 취향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튜버가 캐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유튜버가 뭐 소니를 좋아할 수도 있죠. 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유튜버는 고화소 좋아할 수도 있고, 저같이 이제 저 고화소 진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고화소 별로 안 그렇다고 고화소 바디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 일반 바디가 고화소가 되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화소 바디 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있으니까. 어쨌든 각각 모든 사람이 다 취향이 있는데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모든 유튜버가 공명정대하게 어떤 기계적인 중립을 지킬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오히려 더 유튜버 전체의 질을 다운시킨다고 보거든요. 이 유튜버는 캐논이 좋아서 캐논 좋게 말하고, 저 유튜버는 소니가 좋아서 소니가 좋게 말하고, 그 유튜버는 뭐 니콘이 좋아서 니콘도 좋게 말하고, 이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때 시청자가 그거를 골라서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공평무사한 스타일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중립을 최대한 지키고자 하는 게 제 스타일이고, 옛날부터 계속 그래왔는데 중간에 생각이 조금 바뀐 측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제가 아무리 공평무사하게 아무 취향이 없게 막 이런 거를 조금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 개인의 주관이나 나 개인의 취향이 리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로 공평무사한 그 리뷰가 나의 취향이지만 다른 모든 리뷰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캐논통, 누구는 소니통, 후지통, 뭐 휴지통? 좀 말이 이상한가?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취향이 있는 유튜버가 존재해서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하는 게 소비자, 즉 시청자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요? 가끔 그 유튜버의 취향이 조금 확고하다고 해서 그게 옳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록 그 유튜버가 저랑 취향이 다르더라도 저는 좀 약간 굉장히 아마추어 그냥 이제 집에서 가족이나 뭐 애인 찍고 막 이런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프로한테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방송을 하면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그런 분들이 저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향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용인이 되는가? 모든 게 그 유튜버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으니까 다 아무 말이나 해도 되나?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보는데, 즉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 그게 이제 뭐냐. 첫 번째, 협찬이면 협찬인 걸 밝혀야 돼요. 광고면 광고라고 표시를 해야죠. 두 번째는 테스트를 주작하지 않는 것.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겠죠. 이 두 가지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것만 지키면은 나머지는 개인 의견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화장품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카메라 쪽에서는 테스트나 뭐 샘플을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설마 그런 멍청한 짓을 걸리면 어떻게 되려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조금 걸리더라고요. 화장품 말고도 다른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조작을 하는데, 그 사막 요원님 보면 막 그런 거 잘 찾아내잖아요. 근데 사진 쪽이나 카메라 쪽에서는 아직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그 협찬인 거를 협찬이라고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뭐 이거를 말을 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특정인 저격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가볍게만. 제가 이제 몇몇 유튜버가 그렇게 이제 협찬인 걸 숨기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뭐 그게 이제 증거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심증 말고 진짜 이제 증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좀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또 신규로 유튜브 전에 안 보다가 새로 보신 분들은 과거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거를 남한테 강요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협찬인 거를 표시하지 않은 것 자체도 이미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협찬이면은 영상 시작할 때 협찬인 거를 밝히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맨날 그 경고 표시 띄우면서. 물론 저는 그 밑에 하단에 배너 띄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유튜브 영상 올릴 때 그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영상에 광고가 들어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유료 광고가 있으면 무조건 이건 체크를 해요. 그리고 밑에 요거까지 체크를 해야 그 팝업 창이 뜨는데, 저는 팝업 창은 안 띄우는 편이에요. 그냥 별도로 공지를 합니다. 근데 이거 위에 거는 무조건 눌러야 돼요. 유튜브 약관상 이건 눌러줘야 되고, 밑에 거까지는 꼭 누르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 팝업창 안 띄우는 이유는 팝업창이 제가 만든 자막을 자꾸 가려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냥 제가 또 시청할 때 남이 그거 팝업창 띄워놓으면 좀 방해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영상에 별도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 좀 더 즐기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무조건 언급은 합니다. 가끔 저보고 왜 팝업창 안 띄우냐고 따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변명하듯이 얘기한 건데, 저거 안 띄워도 돼요. 그냥 아까 그 위에 있는 체크할 항목만 체크해가지고 유튜브한테 여기 광고 있다라고만 알려주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든 뭐 블로그든 지금까지 블로그에서는 협찬 받아본 적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협찬이면 협찬이라고 미리 밝히고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밝히는 것도 조금 치사하다고 보고 처음부터 이거 협찬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남이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막 그거를 꼭 사막 여우님처럼 막 저격을 해가지고 막 널리 알리고 이럴 생각은 없거든요. 피곤해요. 제가 이런 온라인 활동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몇 번 이제 그 까이면서 가족들 신상도 털리고 막 사람 협박도 받고 회사에 메일 보내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정이 털리긴 했어요. 제가 뭐 굳이 뭐 이렇게 사람하고까지 싸워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냥 내가 혼자 떠들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누구 특정인 저격하고 이런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불매라고 할 건 없고, 제가 안 보죠 영상을. 그런 분들 거는 원래 남의 영상을 잘 안 보긴 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회사원이 그 퇴근하고 유튜브 하면요 남의 영상 못 봅니다. 독서도 못 하고요, 영어도 제대로 못 봐요. 저 이거 시작하고 나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데, 제 영상 만들기 바빠가지고 남의 거를 감상할 시간이 별로 원래 없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봅니다. 근데 안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한테 영상 링크를 던지면서, 카톡방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다른 방에서 활동할 때도 그렇고 저한테 이거 좀 보세요라고 영상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불편하잖아요. 나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 거짓말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넌지시 이렇게 메시지를 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분 영상 저한테 링크 보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물어보겠죠. 왜요? 왜요? 두 사람이 왜요?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렇게 믿을만하고 좀 친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왜 안 보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뭐 약간 불편하다 싶으면은 제가 노코멘트를 하거든요. 그냥 이유는 말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안 알려줌 이러고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많은 케이스는 아닌데 제가 종종 그거를 밝혔어요. 제가 왜 어떤 특정 유튜버들의 영상을 안 보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분들 특정 개개인을, 그러니까 친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분들 개개인을 절대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 사람은 개인의 선택에 자기 취향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남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분들한테 개개인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는 적어도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행동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 이상 뭐 그 채널을 안 본다든지, 아 그렇군요, 저 몰랐네요, 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행동을 바꿀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행동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건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개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뭐 영상을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보셔도 상관없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을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보고 싶으면 계속 보시라 말씀을 드리지만, 속으로는 내심 이런 말을 해드리면은 행동을 바꾸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그분들 영상을 안 본다거나 뭐 후원하던 거를 끊는다거나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 한 명도 행동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건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명백하게 협찬인 걸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협찬을 밝히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도 계속 그분들 영상을 소비를 하고, 또 더러는 이제 계속 후원을 하고, 한 명도 그거를 행동을 바꾸지 않는 걸 보면서 이제 그 개개인의 분들이 행동을 바꾸지 않은 분들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그건 진심이에요. 가짜로 뭐 이렇게 착한 척 위선을 떠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분들 개개인은 다 존중해요. 그분들 개인의 선택이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뭐 그냥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그분들 좋아하고 친분 있는 분들이고 이 영상 보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단 한 명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쇼킹했어요.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이래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막 회의감이 생기려고 하다가 뭐 사라지기도 하고, 다만 조금 현타는 와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저한테 제가 안 보는 분들 영상을 보내주셔도 예, 나중에 볼게요 이러고 안 봐요. 그냥 안 보고, 어떤 분이 막 자꾸 그거 보셨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면은 그냥 클릭해서 빠르게 넘겨가면서 대충 본 다음에 이제 본 신용만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굳이 그분한테 붙잡고 님 그분한테 이런 과거사가 있었어요 라고 알려줄 그것도 없겠더라고요, 사실 이제. 알려준 다음에 제가 너무 뭐랄까, 한 명도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쇼킹하고, 이게 참 우리나라 이게 문화가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복잡한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밝히지도 않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조금만 더 근데 엄해지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유튜버들도 경계해야죠. 협찬이면 협찬인 거 밝히는 거 너무 당연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법적으로도 뭐 이렇게 좀 더 강화하겠다는 뉴스를 며칠 전에 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밝히고 있었으니까 뭐 제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법적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시고, 무엇보다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그런 측면에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들 누구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말씀해 드릴 일은 없으니까 댓글에서 물어보지 말아주시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것도 좀 오래됐다더라, 막 이렇게 정도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 얘기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뭐 협찬인 거 밝히고 어떤 형태인지 또 그리고 테스타라든지 뭐 샘플 같은 거 조작하지 말고 너무 당연한 거고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 그것만 지키면은 나머지는 그 유튜버의 어떤 선의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취향 같은 거는 존중해 주자. 다만 어떤 유튜버가 너무 아닌 것 같은 선을 넘을 때는 시청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 영상을 안 본다든지 뭐 구독을 끊는다든지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걸 또 남에게 너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그리고 어떤 유튜브 리뷰가 정형화된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유튜버가 어떤 정형화된 정답이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리뷰. 이분은 굉장히 뭐 어떤 숫자를 파고들고, 저분은 뭐 사용기를 파고들고, 이런 분은 좀 약간 솔로만 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스타일을 다 인정해주고, 그렇게 공존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협찬 리뷰가 아니라 자체 이렇게 사가지고 리뷰하고 팔고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자립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쉽지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가입 버튼을 통해 가지고 펀딩을 받아서 진행해 보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 당일 정말 감사하게도 도와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결국에는 인원이 모집이 안 되고 좀 흐지부지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어렵겠죠. 한 달에 제가 고심고심 해가지고 한 3만 원 정도로 금액을 정했는데 매달 저한테 3만 원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방구석에 그 뭐 이렇게 하고 있는 회계사인데요.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펀딩은 그걸 조금 이제 그냥 아예 삭제를 할까 생각 중이긴 해요. 아무튼 뭐 정리한다면서 또 정리가 안 되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전달이 조금 됐으면 좋겠네요. 잘 안 들려나? 근데 이번 영상은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어려워서 약간 뭔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더 이상 말을 더 잘할 자신도 없어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영상 봐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시청자와 유튜브가 서로 신뢰를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업체도 정당한 마케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됐으면 좋겠네요.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데 어쨌든 우리끼리는 좀 잘 지내봐요. 감사합니다.